자, 우리가 확률 변수에서 지금까지 배운 확률 변수는 이런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는데, 이산 확률 변수 이거하고 vs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다른 글자는 이산이란 말이랑 연속이란 말인데, 이산이랑 연속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고 있니? 모르죠? 일단 이거는 문과든 이과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산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연수 정수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밖에 안 나오지. 그 사이에 다른 숫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수 정수 같은 거를 그런 걸 이산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도 막대 그래프밖에는 못 그려요. 그죠? 그런데 연속적인 거는 뭐냐면 키나 몸무게 같은 거야. 키나 몸무게. 근데 그런 거는 딱 170cm가 키인 사람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키가 숨만 쉬어도 조금씩 왔다 갔다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죠? 아침이랑 저녁에도 또 키가 다르고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숨만 쉬어도 계속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산소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로 내 탄소를 데리고 나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계속해서 몸무게 줄어들어요. 기초대사량도 있고 열도 나니까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죠. E는 MC 스퀘어 열이고 질량이니까. 그지? 근데 또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도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몸무게가 50kg인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숫자의 양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 이를테면 실수 또는 무리수 이런 애들이 있겠지? 그런 애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키가 딱 170cm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률 질량함수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xp 있었을 때 여기를 변수를 키라고 하면 키가 딱 170cm인 사람의 확률,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빵인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나 확률 분포표로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하냐면 확률 질량함수가 아니라 확률 밀도함수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확률 밀도함수 fx.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확률 밀도함수라는 건 뭐냐면 질량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농도가 짙게 몰려 있을까 아니면 퍼져 있을까 이런 밀도 정도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밀도인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를 정의를 내립니다.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fx는 반드시 양수함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정해진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반드시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왜 양수로만 정의가 돼야 되느냐? 야, 아무리 확률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지? 확률이 음수인 건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선생님이 제니랑 결혼할 확률은 양수지. 뭐라고? 아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열받으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제니랑 결혼할 확률은 매우 엄청난 양수입니다. 그죠? 맞지? 제니랑 카이랑 사귄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말이야. 하지만 괜찮아요. 선생님도 와이프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로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함수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대.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확률이란 게 어디가 정의가 돼야 되냐면 P 범위로 정의가 돼야 돼요. A부터 X가 B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확률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대충 여기가 A라 그러고 여기가 B라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로 정의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몰려있는 정도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총 넓이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치? 그러면 Px가 A부터 B 사이에 둘러싸인 그런 확률은 항상 어떻게?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정적분을 해서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P X가 A가 될 확률은? 왜 0이죠? 그렇죠. 0이죠. 인티그랄 A부터 A까지 fx dx가 얼마야? 0이지 0. 그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거는 x가 a일 때 함수값을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아? x가 a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선분이죠. 선분의 넓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키가 150cm인 난장이는 별로 없을 거야. 키가 200m래. 200cm인 그런 키 큰 애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대충 키가 170이네. 그런 애들은 되게 많단 말이야. 맞아? 한국 남자의 평균 키가 얼마인지 알아요? 73. 73? 그거는 요즘 애들이고 그냥 전 국민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엄청 키가 큰 거죠. 선생님 키가 그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을 때 176이었습니다. 176. 선생님이 76이야. 근데 선생님이 어디 가서는 키 얼마냐고 그러면 80이라고 하고 다니는 다 불아들이죠. 여자애들 몸무게 선생님은 예균이 몸무게나 효정이 몸무게 다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키도 대충 보면 알고 딱 보면은 몸무게도 한 방에 알 수 있습니다. 예균이 몸무게는 비밀이고요. 효정이 몸무게도 비밀이죠. 맞지? 맞지? 딱 맞췄죠. 아무튼 170인 아이들이 가장 170 근처에 있는 애들이 가장 키가 많이 몰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딱 키가 170인 놈 그런 애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적분으로만 넓이를 구하셔야 된다. 확률을 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모든 공식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부터 봅시다. 첫 번째,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건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에 정의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뜻 자체가 뭐야? 확률에 관련된 함수잖아. 확률에 관련된 함수를 싸그리 더했더니 뭐가 됐다는 얘기야?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에서 expectation x는 어떻게 정의가 되겠어요?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 변수가 뭐야? X x잖아. 그치? x잖아. x축이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스몰 x로 바뀌었을 뿐이죠. xfx dx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확률 변수 x에 확률 밀도 함수 확률을 곱해서 잘개 쪽에 싸그리 더한 거지.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expectation x제곱은 어떻게 되겠니? X 인티그랄 알파 베타 x제곱 fx dx. 그렇죠? 그럼 네 번째 분산은 어떻게 되겠니? 공식이 똑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m의 전체 제곱 fx dx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 뺀 거니까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싸그리 더했으니까 편차 제곱에 평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얘도 열심히 정리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expectation x제곱 마이너스 expectation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공식이 다 똑같습니다. 더불어 표준편차 공식 바뀌는 거 없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그 자료의 변환이 있지. 자료의 변환. 그것도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expectation a large x 플러스 b는 평균이니까 더한 거 곱한 거에 영향을 모두 받아야죠. 그래서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안 써도 돼요. 분산 a large x 플러스 b는 곱한 것만 제곱으로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64번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64번 밑줄 치세요. 닫힌 구간 0이라서 밑줄이 어디냐면 확률 밀도 함수 fx gx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fx gx. 이미 fx gx가 확률 밀도 함수래. 그치?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써야 돼요. fx는 양수 함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구간 내에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x dx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거야. 두 번째, gx도 확률 밀도 함수래. 양수 함수여야 하고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gx dx는 이미 1로 정의된 거죠. 여기까지 기본 세팅 하시고 그랬을 때 1, 2, 3, 4, 5번 중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1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2번은? 3번은? 안 되겠죠. 1, 2, 3번은 보자마자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새롭게 정의된 함수는 인티그랄이 1이 될 수가 없어. 확률의 총합이 1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보자마자 1, 2, 3번은 썩었어. 꺼지세요. 이렇게 했어. 꺼지세요. 그럼 이제 문제는 4번이랑 5번인데 4번 3분의 1 2배 fx 플러스 gx 있고 5번에 2배 fx 마이너스 gx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답이 되고 누가 답이 안 될까요? 4번이 맞죠? 4번이 맞아? 그 5번은 안 돼? 어? 그렇죠. 뭐라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5번은 왜 안 돼? 영수인 거. 일단 맞았어요 오문이가 그죠? 4번이 답입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을 얘기해보면 이렇게 생긴 애도 인티그랄 하면 이거 1이니까 3분의 3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인티그랄을 하면 2에서 1을 뺀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확률의 총합이 1인 것 같으니까 둘 다 될 것 같지만 5번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이거는 양수함수의 2배하고 양수함수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남았기 때문에 항상 양수함수라는 보장이 생겨요. 하지만 얘는 인티그랄이 1이라도 양수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히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이게 f야.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어차피 f랑 g는 각각 따로는 양수함수 2개고 인티그랄도 삼각형의 넓이가 둘 다 1이니까 이것도 확률 밀도함수라 볼 수 있는데 2배 fx에서 gx를 뺀 걸 생각해보면 0일 때 말이야 f0는 0인데 g0는 얼마야? 1이잖아. 0 빼기 1이니까 음수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젠이랑 결혼할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확률이 음수인 건 말이 돼 안 돼? 그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64번은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예요. 개념을 파고드는. 자, 65번은 지금 수학 2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정규 분포로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말이야. 정규 분포. 실존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0부터 1에서
0부터 1 사이에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는 아이가 실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기는 상황이 실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0%고 이게 100%라서 0점이랑 100점인데 100점 맞은 애가 제일 많고 0점 맞은 애가 제일 적은 이런 시험 결과를 본 적이 있느냐? 본 적? 없지. 본 적 없어요. 그죠? 그러면 분포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정규 분포라는 게 정규 분포. 정규 분포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어. 걔네들의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분포들을 다 알아봤더니 어떤 모양으로? 항상 이런 모양으로 생겼대. 자, 이 그림이 뭐야? 미적분에서 배웠죠? 코끼리를 처먹은 보아뱀 그림입니다. 이해가 돼요? 2분의 1. 그거 관련된 함수인데 실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떻게 정의될 때 이거 선생님도 못 외우고 있죠? 루트 2도 나오고 파이도 나오고 시그마도 나오고 분의 1에 엑스포넨셜 2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가 정규 분포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냥 받아들여.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면 수학 점수의 결과가 100점 맞은 애 그렇게 많이 있겠니? 별로 없지. 0점 맞은 애 많겠어? 별로 없어. 대신에 평균 점수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을 겁니다. 또는 해바라기 C를 한번 말아봐요. 해바라기도 큰 해바라기도 있고 작은 해바라기도 있겠지. 거기서 C의 개수를 막 다 세. 그래서 한 해바라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해바라기 C의 개수를 분포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대. 그래서 평균에 몰려있는 아이가 제일 많고 무지하게 C가 많은 애나 무지하게 C가 없는 애 있잖아. 그런 애는 몇 개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분포를 찾아봐도 이 정규 분포를 쫓아간다는 걸 사람들이 밝혀냈는데 예를 들면 우주에서도 은하가 무지하게 많죠. 그죠? 그 은하가 큰 은하도 있고 작은 은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은하의 안에 있는 별의 개수를 다 센 거야. 그랬더니 별의 개수가 엄청 많은 은하도 있고 별의 개수가 적은 은하도 있지. 하지만 평균치에 해당하는 은하 있잖아. 그런 애들이 가장 많더래. 그 사람들이 이걸 밝혀냈어. 이런 함수를 쫓아간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열심히 발견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의 천재가 발견했는데 그게 누구게? 이걸 발견해내. 자연계에 분포하는 모든 분포들은 다 이거를 쫓아가더래. 이걸 누가 발견했대? 가우스가 발견했어요. 가우스 함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거 말고 정수 부분 말고 가우스예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곡선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독일에 가면은 화폐 단위가 뭐예요? EU로 통합됐으니까 유로화를 쓰지. 근데 유로화를 쓰기 전에는 그전에는 독일 돈이 마르크였어요. 그죠? 독일 돈의 마르크에 보면은 동전에 뒷면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식이 적혀 있어. 앞면에는 가우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 진짜라니까? 거짓말인 것 같지? 가우스 10마르크짜리 지폐에도 이거 정규분포 그래프의 곡선과 시 앞면에는 가우스형의 초상화 이게 그려져 있어. 그랬었어. 얼마나 대단한 인류의 업적 중에 하나면 돈에다 집어넣겠어. 감흥이 와닿지 않니? 잠깐만.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나라 돈을 생각해봐. 자, 100원짜리 동전에 누구 있어? 순신이 형 있잖아. 이순신. 그지? 야, 우리 만원짜리 돈에 누구 있어? 세종이 형 있잖아. 세종대왕이랑 이순신을 생각해봐. 우리나라 역사에서 초등학생 1학년도 이순신이랑 세종대왕 모르면 바보 아니야, 그치? 독일 돈에서 그런 존재야. 독일 역사에. 가우스. 수학 역사에서도 대단한 놈이죠.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된다는 걸 밝혀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뭔지도 모르고 이 식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에 파이도 들어가 있고 2차 함수도 들어가 있고 지수의 이 엑스포넨셜도 들어가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죠. 루트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근데 아무튼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더래. 어떠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수학 점수, 영어 점수의 분포 아니면 여학생들의 몸무게의 분포, 남학생들의 키의 분포 다 이걸 쫓아가요. 그런데 이거를 증명이 가능하겠니? 증명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고등학교 수학은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곡선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연계에 분포하는 아니면 자연계에 분포하지 않더라도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사회문화 정치경제에 관련된 자료들은 다 이 분포를 쫓아간다는데 이게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선생님 친구 중에 뉴욕에서 공부하는 게다가 통계학을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하는 또 심리학과 가고 싶은 문과생들 되게 많잖아요. 심리학과 점수가 경영학과 점수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는 심리학과가 문과 중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과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을 찌를 듯 위상이 높아졌죠. 심리학과. 근데 심리학과를 가려면 무조건 통계학을 전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심리 실험을 맨날 하거든. 심리 실험. 아무튼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공부하는 선생님 친구한테 걔는 통계학과 심리학을 박사과정까지 밟고 지금 교수가 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애야. 걔한테 내가 물어봤어. 야, 딴 거는 내가 하나도 안 궁금한데 미적분도 하나도 안 궁금하고 증명이 다 되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궁금해. 이거 도대체 가우스가 어떻게 만든 거고 왜 이 식은 이렇게 생겨먹었고 이건 어떻게 증명이 되니?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너는 전공을 했으니까 이거 알 거 아니야? 물어봤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않아? 걔가? 편한 소리가? 이거 증명 안 한대.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곡선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시작인데 이걸 왜 증명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당연하다 또는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쓰는 말 중에 자명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명확하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대. 그냥 너무 당연한 거래. 그래서 내가 들은 답은 그거였어. 그냥 당연한 거야. 이해할 필요 없어요. 외우세요. 자, 이 식 알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이 식의 특징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특징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당연히 제일 밀도가 높은 데 있지. 그치? 거기가 뭐가 되겠어? 평균이 될 거야. 대칭축이 평균이다. 그 다음에 이 곡선의 그냥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아까 전에 썼던 fx 있죠? 그걸 인티그럴 dx로 하면 반드시 1이 돼야 된대. 그리고 지수함수가 끼겨 있는 걸 봤을 테니까 fx는 반드시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대. 그치? 여러분들 밑줄만 치세요. 여기 박스 안에 보면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거든. 3번 밑줄 칩니다. x축을 정근선으로 한다. 4번에 이거식 있죠?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는 항상 1이 된대요. 정근선인데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정근선에서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그럼 이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되지. 근데 방금 전에 있던 그 함수를 너네가 적분할 수 있니? 없겠지? 그러니까 패스하시면 돼. 패스하면 되지. 아니 생각해봐. 너네 이 적분이 가능해? 이것만 적분할 줄 알면 되거든요. 이 함수. 이건 비적분 배운 애들이나 할 수 있는데 이거 적분할 수 있냐고.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이거 있었어? 미적분 할 때? 아니 이거는 있지.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적분이. 그치? 근데 이거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고등학교 수학으로 못하는 거지. 안타깝네요. 대학교 갑시다. 알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이거 우리 적분도 못해요. 그냥 적분한 값을 사람들이 다 수학자가
적어놨습니다. 열심히 계산해놨어요. 컴퓨터로.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책에 보면 책 맨 뒤에 보면 뭐 있어? 삼각비 표도 있고 그 다음에 제곱근 표도 있고 막 있지. 그지? 그런 것처럼 확통책의 제일 뒤에 펼쳐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놓은, 적분을 해놓은 그 값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값을 읽어낼 줄만 알면 됩니다. 읽어낼 줄만 알면 돼요. 뭐 하자는 얘기인지 한 장 더 넘어가 봅시다. 일단 저렇게 생겼는데 그걸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표준 정규 분포라고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여러분들은 47페이지를 펴야 돼요. 그죠? 47페이지를 펴야 돼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표준화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표준화. 표준화가 뭐냐면 확률 변수를 x를 잡는 게 아니라 z를 잡는 거예요. z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라지 x 마이너스 n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부터 일단 외우셔야 되는데 이 작업을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자료마다 평균이랑 분산이 다 같아야 달라. 다르지. 그지? 아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꼬였다 지금.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항 분포가 b잖아. 정규 분포는 x가 따른다. 정규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정규가 노멀이야. 평소에 벌어지는 모든 분포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정규 분포는 n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n이라고 쓰고 이 가로 안에 두 가지 정보를 표시해 주는데 하나가 평균이고 하나는 분산. 이거를 표현해 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x는 물결 따른다. 뭐를? 정규 분포를.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이거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요. 그죠? 문제를 하나 풀고 갑시다. 선생님이 괜히 가우스 때문에 오바를 하다가 너무 건너뛴 것 같아요. 천천히 해볼게. 미안해. 66번을 먼저 보세요. 66번 문제 별표 칠까요? 66 별표 칩시다.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분포는 다 정규 분포로 쫓아간다는데 시험을 봤나봐요. 시험을 봤더니 학교에서 분포 상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분포를 띈대요. 이게 A반 성적이고 이게 B반 성적이고 이게 C반 성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평균을 보니까 얘는 60점 얘는 65점이에요. 그죠? 자 왼쪽에다 필기부터 합시다. 첫 번째 성적만 놓고 보죠. 성적만 놓고 보면 A, B, C반 중에 어느 반이 더 성적이 높은 거야? C반이 제일 성적이 높은 거죠. 그러면 A반이랑 B반 중에는 어느 반이 더 성적이 높은 거니? 몰라요. 몰라? 네. 아니면 어느 쪽이 더 커? 아니요. 같은 거다. 자, A반이랑 B반을 비교해보면 B반에는 평균 점수 60점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몰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도 A반보다 적고요. 공부 못하는 애도 대신에 A반보다 적습니다. 평균이 같기 때문에 성적 입장에서 A반과 B반은 같고요. C반만 독보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성적은 어떤 지표로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평균과 같은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분산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분산. 자, 분산은 표준 편차와 그 크기가 같겠죠. 대략 크기 비교가. 자, 그러면은 A반이랑 B반만 비교해 볼까요? 수정아, A반이랑 B반은 성적은 같지만 분산 입장에서 어느 반이 더 분산이 큰 거니? A반이 더 분산이 큰 거야? 그렇죠. B반 애들은 평균에 엄청 몰려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반면 A반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도 많고 공부 못하는 애도 많으니까 분산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A반이랑 C반은 어떻게 되겠니? 평균 차이는 나지만 같겠죠. 그래서 분산은 A반하고 C반이 같고 B반이 현저하게 분산이 작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르다는 측면을 알아볼게요. 고르다. A반이랑 B반만 비교해 봅시다. A반이랑 B반 중에는 어느 반이 더 고른 거니? B반 성적이 더 고른 거야? 아, 잠깐만,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많은데. 자, 고르다의 반대말이 울퉁불퉁한 거지.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A반하고 B반 그래프 중에 어느 그래프가 더 유철이 더 강해? 어느 반이 더 울퉁불퉁해? B반이 더 울퉁불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지? 이 B반 애들은 편차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왜 333333 이것도 평균이 3이고 111555 이것도 평균이 3인데 어느 반이 더 성적이 고르게 분포된 거라 그랬어? 33333입니다. 그죠? 편차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A반이랑 B반 중에 고려하면 어느 반이 더 편차가 작고 더 고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 B반입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B반이 더 성적이 고르고 A반은 고르지 못한 거야. 근데 A반이랑 C반은 고르다는 측면은 똑같겠죠. 무슨 얘기냐면 평균을 다루는 것과 분산이나 고르다를 다루는 것은 지표가 아예 다른 지표야. 됐지? 두 번째, 분산이랑 고르다는 모두 3포도를 이용한 표현이지만 이 값의 크기는 얘네들은 어떻게 가져간다? 반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의미는 같지만. 이해돼요? 자, 그러면 가부터 맞는지 실제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B고등학교보다 A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죠? 성적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생각해보면. 그러나 반면 B번, B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하다. 이건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성적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참이죠? 그죠? 답은 가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A반, B반, C반 이렇게도 있고 각 반마다 또는 각 고등학교마다 분포가 막 달라요. 그럼 그때마다 이거 인티그랄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식도 무슨 식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또는 표준화 작업을 거치게 돼요.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지 표준화된 걸 Z라고 치고 Z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expectation 어떻게 하면 돼? 시그마분의 large x 마이너스 m으로 정의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평균은 어차피 곱한 거와 더한 거의 영향을 모두 받죠?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expectation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텐데 expectation x가 뭐야? m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m 빼기 m이야 분자가. 그러니까 평균 양상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VG 분산은 표준화된 거를 시그마분의 large x 마이너스 m이라고 정의한 거니까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아무튼 얘는 분산이니까 더한 거랑 곱한 거의 영향을 더한 건 안 받고 곱한 것만 뭘로 받아요? 제곱만큼 영향을 받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분산 x 이걸 하면 돼요. 그러면 분산 x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항상 얼마가 돼? 항상 1이 되는 거지. 에잉, 지금 47페이지야. 47페이지. 안 나와 있잖아, 얘들아. 이거 증명 적어야지.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규 분포 m이랑 시그마 제곱 이걸 따르는 i에 대해서 그지? 무슨 작업을 거치면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Z로 환산이 되게 되고 Z는 정규 분포를 쫓아가는데 정규 분포는 항상 평균이 얼마인 거야? 여긴 거지. 항상 분산이 얼마인 거야? 1인 거라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감이 없나 본데 수능을 보게 되거나 모의고사를 보면 원점수가 있고 표준점수가 있잖아. 알아 몰라? 그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무조건 무슨 점수를 요구해? 표준 점수를 요구하죠. 왜냐하면 원점수는 평균이 높을 수도 있고 시험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반마다 성적이 다를 수밖에 없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 8과목, 10과목 이렇잖아. 그러니까 영역마다 점수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근데 표준화를 시키면 항상 이렇게 돼버려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준화 작업, 표준 점수만 따진다 이거. 얘네들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거기 3번, 4번, 5번에 보면은 표준화의 활용 이렇게 되죠. 활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활용에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표준화 작업을 왜 거치느냐? 확률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네 번째, 의의 있죠? 의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자료의 비교와 분석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평균이 무조건 0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평균은 가운데로 관찰하겠다는 얘기야. 가운데. 그게 바로 0의 의미가 돼요. 왜냐면 수직선상의 가운데가 얼마야? 수직선상의 가운데가 얼마야? 0이니까. 그 다음에 분산이 1제곱이란 얘기는 표준편차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1이 된다는 얘기죠? 표준편차가 항상 1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1의 의미는 바로 한 칸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1의 의미예요. 1.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1이고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아직까지 문제를 안 봤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거 하나 하고 잠깐 쉽게 넘어가 보자. 한 장 넘어가면 68번 보여요. 68번에다가 제목을 적어주세요. 이게 제목입니다. 서로 다른 자료의 비교와 분석. (68번) 일단 별표 쳐야 되고 제목이 뭐라고? 서로 다른 자료의 비교와 분석이에요. 뭔 얘기냐면 지금 A반은 따른다고 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평균이 몇 점이야? 271점. 표준 편차는 5점 제곱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 정규 분포 쓸 때는 평균과 분산을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B반은 뭘 쫓아간다는 얘기냐면 따른다. 정규 분포. 평균은 269점. 분산은 4점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반은 또 정규 분포 따릅니다. 평균은 273점.
표준 편차 8이니까 8의 제곱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 A반, B반, C반에 한 명씩 갑을명이 있어요. 근데 갑은 276점이고요. 을은 274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병은 280점을 받았죠. 그죠? 근데 이 갑을병 3명이 반이랑 시험은 다 다르지만 셋이 친구였던 거야. 이 3명이 친구여서 서로 학급 석차를 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그죠? 어느 반 아이가 점수는 얘가 제일 잘 받았긴 했지만 이 반은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그지?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실제 등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각각 분포가 다르죠? 그럼 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야? 표준화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표준화. 그러니까 A반에 대한 갑의 성적부터 표준화를 해봅시다. 표준화를 하면 무조건 Z로 바뀌죠? 그럼 Z갑. Z갑. Z갑은 어떻게 될 거냐면 식이 뭐였어?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누구로 나눠야 돼?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죠? 이걸 천천히 써보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제? 지갑은 276점에서 2반의 평균 271점을 뺀 다음에 뭘로 나눠야 돼요? 표준 편차 5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5분의 5니까 얼마야? 1이란 얘기야. 을은 이놈의 실제 점수 274점에서 그놈 반의 평균 269점을 빼는데 얘는 4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Z값이 4분의 5입니다. 그죠? 지병은 280점에서 273점을 뺀 다음에 그냥 8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8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A, B, C반은 뭐 마치 이런 식으로 분포가 다 달랐지만 지금 표준화를 해버리면 무조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표준 정규 분포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갑은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면 여기가 1 정도 된다고 치고 1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을은 어디에 있는 거야? 1보다 더 큰 쪽에 존재하지. 그치? 실제 시험은 280점, 병이 제일 높지만 표준화된 위치는 0을 기준으로 8분의 7밖에 안 가니까 이 정도 위치예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 함수값이 더 높다고 좋아하면 안 돼. 여기가 평균 점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애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성적이든 수능 성적이든 다 등급제로 가르죠. 실제 등급제가 이 표준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정확하게 등차 수열로 9등분을 한 겁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1등급이 4%, 2등급이 누적 11%, 3등급이 누적 22%가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등차 수열로. 아무튼 이 순서대로 되는 거고 결국 이쪽에 간 애가 공부를 더 잘하는 거죠. 등수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성적은 등수는 누가 제일 짱이야? 을이 제일 짱이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병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69번은 별표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 유형이기 때문에 제목을 먼저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의 제목은 이겁니다. 확률을 쉽게 구하자. 확률을 쉽게 구하기. 확률을 쉽게 구하기. 트와이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100명의 몸무게 분포는 이거 선생님이 만든 문제 아니에요.
평균이 54고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한다. 가깝기는 뭘?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X를 여학생의 몸무게 이렇게 밑줄 쳐주시면 몸무게라고만 적어두면 X는 반드시 이 식을 적어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단순화됩니다. 정규분포를 쫓아가는 거고요. 평균이 얼마? 54. 분산이 얼마?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몸무게가 56kg 이상인 여학생은 몇 명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냐면 이거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P 몸무게가 56kg 이상인 여학생이 될 확률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X란 분포 가지고 너네들이 적분을 할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뭐밖에 할 게 없다? 표준화밖에 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P, Z가 크거나 같은데 이제 저거를 표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56에서 누구를 빼고 평균을 빼고 누구로 나눠? 표준편차 2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지? 이렇게. 이 라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그럴 확률을 구하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를 읽는 법을 모르니까 표 읽는 법을 같이 설명해 줄게. 잘 봐봐. 항상 여기까지 하고 나면 무조건 뭘 그리냐면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서 누구냐면 코끼리를 쳐먹은 보아뱀을 항상 그리라고. 근데 이거는 표준 정규분포니까 무조건 센터가 어디야? 센터가 제일 중요하지. 가운데가 어디야? 아, 무조건 0인 거야. 그지? 그런데 단을 한번 읽어보세요. 단을 한번 읽어보시면 P 0부터 Z가 1까지 이거가 얼마래? 0.34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이제 1이 대충 여기쯤인데 대충 그지? 여기에 인티그랄 넓이한 거 있잖아. 이게 얼마란 얘기야? 0.34란 얘기예요. 0.34 읽을 수 있나요? 그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도 말이야. 0이 가운데고 여기가 대칭축이니까 0보다 큰 넓이는 얼마겠니? 0.5. 0보다 작은 넓이도 얼마겠어? 0.5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이쪽? 이게 이쪽은 0.16이지 뭐. 0.5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56kg 이상인 학생들은 Z로 환산하면 표준화를 하면 Z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 아니야? 거기가 여기 아니야? 그치? 아하. 그러니까 이 놈은 뭐다? 확률이 0.16이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몸무게가 56kg 이상인 아이들은 상위 16%에 해당하는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학생들이란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100명 중에서 몇 명쯤 되겠냐라고 물어봤으니까 100명 중에 0.16이면은 몇 명이겠어? 16명 정도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게 확률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표준화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하나만 내도 돼요? 지금 단에 나와 있는 저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한번 구해보세요. P 지금 몸무게가 뭐야? 54? 그러면은 선생님 생각에는 50kg부터 52kg 정도 이 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구해보시죠. 30초만 줄게요.
준비됐어? 자, 같이 해봅시다. 이것도 그냥은 구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P Z로 환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50에서 평균이 얼마니까? 54 나누기 표준 편차이. 그지? 52 마이너스 54 나누기 2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걸 열심히 산수까지 해보면 P 마이너스 2서부터 Z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치? 문제에 보시면 P 0부터 1까지가 0.34고 0부터 2까지는 0.48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항상 0을 기준으로 대칭일 테니까 0부터 2까지가 0.48이면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도 얼마겠어요? 0.48 되겠죠. 그리고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건 얼마겠습니까? 0.34 이건 똑같겠지. 그러면 여기만 따지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지 타당할 거야? 그치, 여기가 0.14가 돼야지 합쳐서 0.48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놈의 답은 얼마야? 0.14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는 거예요. 일단 적응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인티그랄을 해서 넓이를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구해둔 표가 항상 문제마다 출제가 될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표가 나올 거예요. 모든 문제마다. 그러니까 그 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인티그랄을 직접 할 필요는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과정을 해보죠. 별표를 치시고 중요합니다. 최저 합격점. 첫 번째 개념 설명 먼저 간단히 할게요. 자, 확률이 지금까지는 확률을 구하는 게 먼저였는데 이 최저 합격점 문제는 확률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 먼저 제시가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 푸는 역순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 하자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시험 성적이 뭐 있대요. 수험생 1000명 중에 100등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몇 점 이상이 돼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70번 문제를 잘 보면 시험 점수 x가 정규 분포를 쫓아가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죠. 60의 4의 제곱입니다. 그럼 1000명 중에 100등 안에 든다는 얘기는 지원자가 1000명인데 100명만 합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00명입니다. 1000명 중에 100명이면 상위 몇 프로예요? 상위 10%네요. 그러니까 상위 0.1의 확률 안에 들어가는 얘기야. 평소에는 확률 0.1을 먼저 구했다면 지금은 상위 0.1 안에 들어오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률이 먼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구하던 문제를 무조건 역순으로 생각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확률 구하는 문제는 맨 마지막에 무조건 뭘 그렸어? 코끼리를 쳐먹은 보아뱀을 마지막에 꼭 그렸어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순이니까 이거를 먼저 그리는 거야. 코끼리를 쳐먹은 보아의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오른쪽이 공부를 잘하는 애냐? 왼쪽이 공부를 잘하는 애냐? 오른쪽이 공부를 잘하는 애지. 그래서 상위 10%가 된다는 얘기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의 확률이 여기가 상위 1%, 0.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그죠? 그러면 어차피 절반이 0.5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0.4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z-값을 거꾸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를 보세요. 표를 봤을 때 z가 0.25, 0.52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고 확률이 t가 0부터 z까지가 0.1, 2, 3, 4가 있는데 표정아, 그럼 그 표에서 0.1이랑 0.4 중에 뭘 읽어야 되겠니? 이렇게 되는 포인트를 잡아내려면 4. 0.4를 읽으셔야 돼.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표는 항상 표준 정규분포표는 항상 어디서부터 z까지야? 0서부터 z까지니까 여기를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가 얼마네? 1.28이라는 얘기야. 1.28. 그러니까 z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1.28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역순으로 이 0.1 상위 10%라는 건 P Z가 1.28이라는 것보다 더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려면 P Z는 표준화된 거잖아. 점수는 뭐야? 점수는 누가 쫓아가는 거야? X지 점수가. 그치? 그러니까 X가 도대체 몇 점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격선이 되겠느냐 이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Z가 1.28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0.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이 똑같아지는 데를 찾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K를 표준화했을 때 뭐가 나오면 그만이겠어? 1.28이 나오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K에서 평균 점수 얼마를 빼요? 60을 빼죠. 그걸 누굴로 나눠? 표준 편차 4로 나눕니다. 이게 표준화된 거야. 맞지? 그게 얼마가 되면 돼? 1.28이 되면 된다. 그죠? 넘기고 넘겨봅시다. K 값은 60 플러스 4 곱하기 1.28 계산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우리의 최저 합격점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이거는 지금 바로 당장 71번 문제를 해결해 보셔야 됩니다. 스타트. 한 장 넘어가면 이항분포에 정규분포에 근설하고 있어요. 그죠? 이항분포에 정규분포에 근사. 뭐 이렇게 제목이 근사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x랑 확률 변수가 따릅니다. 누구를? 이항분포예요. 확률이 독립시행인 상황입니다. 저번 시간 거예요. 그럼 이항분포일 때는 가로 안에 두 가지 정보를 뭐하고 뭘 쓰니? 시행횟수 n이랑 하나의 확률 p 이걸 쓰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n이 충분히 크면 벌써 또 충분하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런 말 되게 싫어했는데 수학에서 충분하다는 얘기가 어딨어? 이나프하다는 거야? 뭐야 이게? 그치? 하지만 이렇게 충분히 크면 x가 따라가기도 한대요. 정규분포를. 그치? 근데 정규분포에서는 가로 안에 두 가지 정보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평균이 돼야 되잖아. 그럼 m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항분포를 쫓아가는 상황이니까 평균이 뭐가 되겠어? mp.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분산을 써줘야 되지. 그럼 분산이 뭐야? mpq. 근데 물론 분산이 mpq인 건 맞고 책에도 mpq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할 때는 분산을 쓰니 표준 편차를 쓰니
표준 편차를 쓰지. 그럼 표준 편차는 뭐야? 루트. 루트 NPQ. 그러니까 책에는 NP, NPQ를 따른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NP, 루트 NPQ의 제곱 이걸 따른다. 그냥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배워줄게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루트 NPQ를 쓸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죄송하지만 밑줄 치세요. 이거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대요. 알려져 있다는 얘기는 고등수학으로는 증명이 밑줄 치세요. 알려져 있다. 고등수학으로는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하지만 누군가 정리를 했겠지. 그지? 근데 고등수학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냥 알려져 있다고 알아두란 얘기야. 사실 알아두란 얘기는 굉장히 강제적인 표현이긴 한데 바꾸어 얘기하면 왜인지는 안 알려주지만 반드시 필요하니까 닥치고 외우세요. 그냥 암기하란 얘기야. 이유도 없어. 그지? 특별히 이게 n이 충분히 클 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거기 나와 있지만 라플라스 정리에 의해서. 라플라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라플라스 정리. 프랑스 사람이겠지. 라로 시작하니까. 르블랑 어느 나라 사람이야? 르. 너 몰라?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아닌데. 프랑스인데. 보통 르라고 붙이면 남자죠. 라로 붙이면 여자고. 불어에서. 불어는 모든 명사가 남자 여자가 다 있잖아요. 독일어도 그렇고. 아무튼 라플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n이 충분히 크다는 뜻도 사실 나와 있긴 합니다. np도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nq도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성립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닥치고 합니다. 이거 닥치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대요. 그죠? 자, 그러면 7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72번. 한 개의 주사위를 720회 넣는데 주사위 720번이면 독립이 엄청 많은 거지.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하겠네. 밑줄 칩니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x. 확률 변수가 나와 있으니까 밑줄 긋고 시작해야 돼요. 그랬을 때 110회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자, 그럼 뻔합니다. x는 일단 이항분포니까 b예요. 왜냐면 주사위 720번이니까. 자, 그러면 시행의 수는 720. 1의 눈이 나올 확률 하나는 6분의 1 이겁니다. 그죠? 근데 벌써 720번이면 굉장히 많이 던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정리에 의해서 인 걸 몰라도 돼. x는 누구도 쫓아가야 돼? 정규 분포도 쫓아가야 되지. 그지? 노말 디스트리뷰션. 그럼 평균이 얼마야? 120. 그럼 120에다가 Q 6분의 5를 곱하면 얼마냐? 100. 근데 100은 누구의 제곱이야? 10의 제곱. 그래서 120, 10제곱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한 P, X가 110회 이상 나올 확률 이걸 계산을 하려면 그냥은 안 되니까 당연히 또 뭐 해야 돼? P Z 해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되죠? 이제 좀 연습이 됐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110에서 평균 120을 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을 누구로 나눠야 돼? 10으로 나눠. 그럼 Z값이 얼마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과정에서 또 코끼리를 쳐먹은 보아뱀을 그려주고 가운데는 0인데 누구보다 큰 확률? 마이너스 1보다 큰 확률이니까 이쪽을 다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0부터 1까지가 얼마야? 0.3413. 그 다음에 0보다 아예 큰 건 이거는 원래부터 0.5. 그래서 얘는 0.3413에다가 0.5를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최종 답은 0.8413.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죠? 자, 넘어갑시다.
74번. 얘들아 72번이랑 73번을 묶으세요. 72, 73 묶으시고요. 74랑 75를 묶으세요. 자, 거기 적혀있지. 74, 75 묶어서 이 두 문제를 다 풀면 혼자서 풀 수 있으면 완벽하게 다 잘 이해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구하라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하네. 그지? 이해돼요? 그런데 그 식은 어차피 순차적인 놈들의 합이니까 시그마로 바꿔 표현해 볼게요. 시그마로 바꿔 표현해 보면 K는 몇 개 안 되니까 96부터 100까지입니다. 96부터 100까지. 그죠? 그런 다음에 100C K에 10분의 9가 몇 개? K개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1은 몇 개개니 지금? 100-K개. 이걸 계산해달라는 얘기예요. 대체 이게 얼마냐? 이해돼? 자, 준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참고적으로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 96부터가 아니라 만약에 0부터 100까지 이걸 다 더하면 그건 얼마냐? 그거는 1이지. 그거는 이항 정리 때문에도 그렇지만 독립시행의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래도 1인 거지. 그치? 근데 걔를 갖다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96번째부터 100까지 이거를 계산해달라는 얘기. 맞아? 그러면 이거는 좀 내비두고 말이야. 그치? 이 상황이 뭐 하자는 상황인지부터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일단 쫓아가는 겁니다. 무슨 분포를? 독립시행이니까 이항 분포죠. 그러면 시행의 수가 몇 회짜리야 이거? 시행의 수 몇 회짜리? 100회짜리. 하나당 확률은 10분의 9예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9 이겁니다. 근데 시행의 수가 100회면 좀 충분히 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는 자연스럽게 또 쫓아가야 돼요. 누구를? 정규 분포를. 자, 평균 몇 회? 90회. 그럼 90에다가 또 10분의 1을 곱하면 9니까 9라고 하지 말고 내가 뭐라 그랬어? 3의 제곱으로 항상 바꿔 써야 된다 그랬지. 표준편차 써먹을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 와중에 이거는 확률의 총합이 아니라 확률의 일부분의 합인 거야. 맞아? 그런데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P, X란 횟수가 물론 이거는 96회부터 100회까지지만 그치? 근사적으로 구할 거니까 100회면 다 나와도 100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X가 누구보다만 크면 돼. 96회보다만 크면 돼. 그리고 96회 이상이 모든 상황을 다 더해달라는 얘기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가 이해가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봅시다. 자, 그러면 얘도 그냥 계산 못하지? 어찌됐건 이거는 뭘로 가야 돼요? 표준화를 가야 됩니다. 그럼 96에서 90을 빼면 얼마? 6. 6 나누기 3은 얼마? 2. 2보다 어떻게 되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또 뭘 그려야 돼? 코끼리를 쳐먹은 부하백을 그려야 되겠죠? 그럼 2가 여기 있으니까 대충 2보다 큰 확률은 이쪽을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를 확인해보죠.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니까 무조건 0부터고 0부터 2까지가 얼마래? 0.48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0.02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야? 0.02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지? 그럼 75번 문제는 왜 남겨놨겠어? 0.38이 어디 있어요? 0.48이 어딨냐고? 그 표에 있잖아. 정대야. 밑에 있는 표를 읽고 앉아있네요. 쏘리. 미안. 0. 위에 있는 표는 0.4771이지? 4772인가? 4772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0.0228. 그래서 답도 0.0228 이렇게 해야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75번 왜 남겨놨겠어? 너네가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야죠. 아니 넘어갑시다. 요거까지만 하면 끝나요. 별표 치세요. 76번으로. 거기 뭐라고 나왔어? 수능 문제라고 나왔죠. 그죠? 수능 문제. 당연히 별표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약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임의 추출이라고 있습니다. 임의 추출은 뭐냐면, 임의가 랜덤이지. 그지? 랜덤이 뭐냐면, 전 국민에서 눈 감고 랜덤으로 한 명 뽑아서 요 놈이, 남잔지 여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한 명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검사하면 안 되니까 얘를 옆으로 빼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임의 추출할 때 또 눈 감고 또 누군가 한 명 잡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 그 다음에 버려. 그 다음에 또 눈 감고 한 명을 뽑아.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의 추출 자체는 비보건 추출이니 보건 추출이니? 비보건 추출이지. 그치? 그런데 말이야, 비보건 추출이면 원래 종속이잖아. 그런데 모집단에 전 국민의 남자 여자의 비율이 일단 50대 50이라면 제비뽑기 할 때 기억나요? 그럼 제비뽑기 할 때 눈 감고 제비를 한 명 뽑았을 때 얘가 남자랑 여자의 확률이 같잖아. 그럼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그때 첫 번째로 제비를 뽑은 놈이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이지. 근데 종속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옆으로 치워놓고 두 번째 놈이 눈 감고 뽑아도 확률이 어때? 2분의 1이지. 그래서 임의 추출 자체는 비보건 추출이고 종속이지만 첫 번째 뽑는 놈이나 두 번째 뽑는 놈이나 랜덤하게 뽑는다면 확률이 같잖아. 그래서 독립시행이라고 봐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적어놨는데 임의 추출 너무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냥 임의 추출이라고 나오면 독립시행이구나 하고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밑줄 긋고 별표를 쳐놓고. 팁 두 번째 보시면 확률 변수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률 변수를 찾아야 되는 문제는 저번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죠? 맞죠? 그죠?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일단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 밑줄 치세요. 제품의 무게 밑줄 치고 확률 변수 찾아야 돼. 제품의 무게 라지 X. 그래서 샬라샬라 30에 어쩌고저쩌고 무게가 20g 이하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하여 폐기한대.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끝나는 폐기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슬러시를 큼지막하게 확실히 구분되도록 빨간색으로 긁어두세요. 두 번째 문장을 읽어봅시다. 이 제품 중에서 2,500개를 임의 추출할 때, 임의 추출 밑줄 긋고, 임의 추출 독립시행이죠. 불량품의 개수가 64개일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두 번째 문장은 말이야, 주어가 뭐죠? 불량품의 개수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제품의 무게야. 그래서 슬러시를 긁은 거고,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불량품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가 두 개야. 문제에서 주어가 두 개란 얘기는 확률 변수가 두 개란 얘기죠. 그죠? 천천히 해봅시다. 자, 제품의 무게 X는 따라간대요. 정규 분포를 30에 표준 편차 5의 제곱입니다. 무게가 20g 이하인 걸 불량품으로 무게가 미달된 거지. 그치? 그러면 불량품이 될 확률을 구해보자. 불량품이 될 확률은 X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냥은 못 구하니까 또 여전히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Z는 작거나 같아요. 20에서 30을 빼면 얼마? 마이너스 10. 오르난도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 됐으니까 이제 코끼리를 쳐먹은 부하뱀을 그려야 돼요. 가운데가 0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이쪽이 궁금한 거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0부터 2까지가 얼마래? 이 문제에서 0부터 2까지가 얼마래? 0.48. 그러니까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여기도 얼마겠어요? 0.48이겠죠? 그러면은 0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쪽은 0.02일 겁니다. 따라서 불량품이 될 확률은 얼마야? 0.02예요. 근데 0.02는 분수로 바꿔보면 100분의 2니까 50분의 1인 거죠. 그럼 불량품이 될 확률이 하나당 50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제품을 두 번째 문장에서 몇 개를 독립시행하죠? 2500개를 독립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무슨 분포를 쫓아가겠어? 정규 분포를 쫓아간다고? 독립시행인데? 이항 분포를 쫓아가야죠. 그래서 Y는 따르는 겁니다. 무슨 분포를? 이항 분포를. 몇 개를 해보는 거야? 2500개를 하나씩 눈으로 직접 검사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당 불량품이 될 확률은 여기서 얼마래? 50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근데 2500개면 좀 N이 충분히 큰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Y는 무슨 분포도 쫓아가겠어? 정규 분포도 쫓아가겠죠. 평균 몇 개? 50개. 그럼 PQ 50에다가 Q가 50분의 49니까 7해져.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야 Y야. Y가 불량품이 뭐보다 작을? 64개 이하의 확률입니다. 그럼 Y도 어차피 그냥은 못 구하죠. 뭐. 당연히 Z로 환산하셔야지. P Z로 따지면 작거나 같은데 64에서 50을 빼면 얼마? 14. 14를 7로 나누면 2. 그러니까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뭐해? 코끼리를 쳐먹은 보아뱀을 또 그리죠? 0이고 이제 쉽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만큼을 원하는 거예요. 좀 전에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야? 0.0이잖아요. 그죠? 최종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0.48에다가 0.5를 더해야 되니까 0.58 이렇게 돼요. 자,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볼까요? 추정은 마지막 한 단원 나왔는데 그거는 버리고, 자, 어차피 순혈조합 빼면 그 다음부터는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시작한 이항 정리가 있었어요. 이항 정리 기억나죠? 이 파스칼의 삼각형으로부터 시작된 거였죠. 그죠? 근데 이항 정리가 확률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야? 안 써도 돼. 확률로 바뀌면 독립시행. 독립은 한 번 하면 재미없으니까 2500번 아니면 뭐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럼 독립시행이 통계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야? 독립시행이 통계로 바뀌면 이항 분포가 되는 거죠. BD 있잖아. 그치? 근데 이항 분포에 n의 획수가 시행 획수가 충분히 많으면 무슨 분포? 정규 분포. 근데 정규 분포는 각 자료마다 다 평균 분산이 다르니까 어떻게 한 걸로만 구할 수 있어? 표준 정규 분포. 로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단원이 출발이
확률과 통계의 출발이 파스칼의 삼각형으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고 끝난다 그랬지. 결국 뭘 잘해야 돼? 이항 정리를 잘해야 통계까지 쭉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숙제는 어차피 동일합니다. 그냥 한 단어를 하시면 되고, 앞쪽에 73이랑 75 남겨놨지. 이건 지금 당장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야.